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영주 FM 영주가 좋아 DJ 박수영입니다. 해가 길어지고 또 나뭇잎 또한 점점 초록으로 짙어지면서 바람에도 여름 향기가 묻어나는 듯한데요. 계절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여름으로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이맘때쯤이면 마음 한구석에 잠시 쉬어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 그럴 때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영주가 저와 함께 따뜻한 이야기, 또 유익한 정보, 그리고 좋은 음악 들으면서 여러분의 하루를 가볍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영주가 좋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영주가 좋아 오늘도 한 주간의 지역 소식으로 시작하겠고요. 또 명사초대석과 지친 오늘을 노래로 달려보는 시간 노래 처방전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영주 돋보기 첫 소식입니다. 영주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제조 현장을 스마트하게 바꾸기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오는 23일부터 경북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중소 중견기업이 IoT, 인공지능, 클라우드 같은 첨단 기술을 접목해 공정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스마트 공장 기초 구축과 자동화 장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70%, 최고 7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공정 개선과 불량률 감소, 생산성 향상 등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모집 대상은 영주시 관내 중소 중견기업 3개사이며 신청은 스마트 공장 사업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영주시는 이번 사업이 지역 제조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활성화하고 생산성과 품질 향상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관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영주댐이 오는 7월 1일부터 다시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영주시는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행정 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평은면과 이산면 일대를 포함한 영주댐 저수구역 전역 약 10.4제곱킬로미터를 낚시 금지 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댐 수위 변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정체 해소,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방지, 그리고 댐 용수의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낚시뿐 아니라 야영, 취사 등도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주시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낚시 제한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과 낚시인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시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 지사와 영주경찰서가 협력해 현수막 설치와 현장 안내방송, 계도 및 단속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주시가 지역 대학생들에게 시정 업무 체험과 사회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학예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까지며 가흥 일동 행정복지센터와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 등 총 12개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모집 인원은 총 21명으로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대학원생이나 2024년 이후 같은 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선발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에 우선 선발 20%와 일반 선발 80%로 나누어 공개 추첨을 통해 진행됩니다.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7월 8일 유선으로 개별 통보되며 7월 14일부터 8월 10일까지 주 4에서 5일 하루 6시간씩 근무하게 됩니다. 시급은 1만 30원으로
접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영주시청 일자리 경제과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와 함께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청 누리집이나 일자리 경제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주 돋보기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영주가 좋아해서 노래로 힐링하는 시간, 노래 처방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실 국악인 손지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봄에 보고 또 다시 만나는 거죠? 맞아요. 거의 한 달 만에 뵙게 됩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이렇게 공연도 많이 네. 했고요. 네. 이제 또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월에 바쁘셨죠? 네, 5월이 공연도 많고 네. 또 콜라보 공연도 많아가지고 음. 새로운 음악 작업도 그랬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여름으로 이제 성큼 다가왔는데요. 혹시 올 여름에 뭐 어디 여행이나 어디 좋은데 계획 있으신가요? 작년에 보니까 따로 네. 시간 내기가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바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네. 공연을 간 김에 네. 좋은 장소에서 좀 며칠 머무르면서 힐링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싶어요. 그것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공연도 하시고 네. 특히 또- 작년에 대천해수욕장에 갔을 때 석양이나 그런 게 너무 아름다웠어서 해수욕장 좋죠. 네. 바닷가. 네, 해수욕을 못 하고 온 게 좀 아쉬워가지고 이번에는 네. 꼭 해보고 싶습니다. 다녀오실 네. 계획이시군요. 또 그 영주에도 좋은 데가 많잖아요. 네. 그 좋은 명소가 어디가 있으니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한 곳에? 전 사실 영주에 있으면 또 많죠? 많이 가는 곳이 네. 한정다리. 한정다리 네, 거기 또 많이 가거든요. 다리 밑에 네, 다리 밑에 자주 갑니다. 그것도 네. 시원하고 좋습니다. 다리 밑에 많이들 가시죠. 네, 네, 테이블도 맞아요. 잘 돼 있어서 네, 그냥 요즘에는 뭐 도시락 뭐- 싸가지고 가도 어. 좋고 간단한 거 가지고 가서 공원화돼서 너무 맞아요. 좋고 또 이제 소백산 소백산 주차장. 주차장 네, 주차장. 거기 왜 또 옛날부터 이제 주차장이세요? 왜냐면 거기가 좀 조용해요. 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지 않고 조용하고 주차장.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소백산에 그 자락길 생각나네요. 갑자기 자락길 너무 가면 좋죠. 이렇게 조용하게 걸을 수 있잖아요. 음악 들으면서. 네. 네. 뭐 여러분들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뭐 좋은 그런 명소가 많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산책을 하면서 또 음악도 듣고 조심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요즘인데요. 오늘 주제가 바로 초여름 지친 하루를 달래주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곡 선정하시는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면서요? 네. 네. 날도 덥고 음. 축축 처지는 이런 상황에 네. 어떤 곡을 들으면 조금 힐링이 되고 편할까 하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추천하실 곡은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첫 번째 추천곡은 네. 유미리 씨의 젊음의 노트라는 곡이고요. 좀 비트가 빠르고 경쾌하고 또 열정적이다 보니까 이런 축축 처지기 좋은 시기에 조금 에너지틱한 힘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해봤습니다. 와, 유미리 씨의 젊음의 노트. 네. 제가 좋아했던 노래예요. 아, 저는 그러세요? 그때가 한참 때죠. 한참 때는 아니고요. 네, 거의 뭐 이제 사회생활 할 때니까. 그런데 우리 손지혜 선생님은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을 때 같은데 맞습니다. 어떠세요? 그게 80년대 중반 노래죠. 네. 예. 맞아요. 또 대학가요제 대상곡 아닐까요? 네. 맞죠? 네. 예. 근데 그 노래를 또 추천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 그렇군요. 이 노래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또 대학교에서 축제 있을 때 응원가로도 많이 불렀고 또 뭐 여기저기서 우리 뭐 노래할 때 춤추고 노래할 때 많이 불렀던 노래 같은데요. 그런 또 추억이 있고 네, 그럼요. 어떻게 쓰였는지 네. 전 또 처음 알았네요. 네. 오늘. 네.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당시에 굉장히 무대를 장악했던 노래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노래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신세대들은. 맞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서 이 노래를 준비하게 됐어요? 제가 공연 준비를 하다 보면 네. 이렇게 노래도 많이 들어보고 또 준비도 하는데 이 곡을 들으면서 사실 이 유미리 가수님이 엄청 파워풀한 보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원한 노래가 좋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곡도 좋지만 이 곡을 불렀던 가수님이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그러시군요. 듭니다. 네. 정말 이 오늘 추천해 준 이 곡이 트유름과 찰떡인 곡인데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좀 확 트일 것 같아요. 오늘 노래 처방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손지혜 선생님이 버전으로 이 젊음의 노트 한 소절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안개 속을 걸어봐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빈 가슴 잡으려면 어느새 사라지는 젊음의 무지개여 커피를 마셔봐도 느낄 수가 없는 나의 빈 가슴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젊음의 고독이여 내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그려야 할까 네. 너무 좋아요. 곡이 너무 좋아요. 곡도 좋고요. 네. 제가 왜 가슴이 갑자기 이렇게 뭉클해지는지 유미리 씨가 부르는 이 젊음의 노트는 뭔가 이게 청춘을 노래하고 뭔가 절규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손지혜 씨가 이렇게 부르니까요. 갑자기 이게 좀 물론 새로운 감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뭔가 고뇌, 여기 젊음에도 고뇌가 있잖아요. 그죠? 예, 고뇌가 있고 또 이제 아름다움, 젊음의 아름다움, 이렇게 청춘과 어떤 고뇌를 함께 느끼게 하는 뭐 그런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참 좋아요. 좋은데 어떤 느낌이 좀 다르게 다가왔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시 또 이게 네. 어쩌면 이 손지혜 선생님이 부른 노래가 이런 버전으로 부른다면은 좀 더 이게 리메이크해서 부른다면 또 다르게 네.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기 부분에 국악 부분도 좀 첨가해서 편곡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욕심도 좀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 젊음의 노트 들었고요. 이번에 또 두 번째로 추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더 상큼하고 발랄한 곡으로 더 준비를 했는데요. 네. 데이브레이크의 좋다라는 곡입니다. 와. 네, 아까 좋다. 처음에 네. 여행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곡도 여행을 하면서 야, 이 여름의 풋풋함, 청량함이 참 좋다. 좋죠. 이 곡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특히 결혼식장에서도 이 노래 많이 듣고, 맞습니다. 그죠? 예, 축가곡으로 많이 듣고 있고, 또 내가 있어 좋다, 네. 사랑해서 좋다, 이 노래, 네. 이 그 음절이 계속 흥얼흥얼하게 해주는 맞습니다.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후렴구는 정말 누구나 들어도 뭐 다 따라할 수 있는 노래이고, 근데 참 이게 서머곡으로 아주 제격인 것 같습니다. 아, 그죠? 그렇습니까? 네. 네, 다행이에요. 네. 네, 다들 이 곡 들으시면서 오늘 기분도 좋게 상큼하게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꼭 누군가와의 어떤 사랑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나만의 어떤 여행길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좋다라는 감정을 가지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이게 날씨가 더우니까 쉽게 지쳐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들으면 참 좋고 기분도 좋아지지만은 꼭 필요한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여름을 이렇게 보내면 참 좋겠다 하는 어떤 처방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름 하면 여름은 좋은 너무 꿀팁이. 더우니까 뭐 네. 음악도 듣고 뭐 선풍기, 뭐 에어컨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좋지만은 네. 어떤 여행도 좋지만은 뭐 조용히 뭐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손지혜님만의 뭐 특별한 여름나기 방법? 네, 저는 사실 여름엔 에어컨을 정말 많이 틀고 살아요. 너무 그렇구나. 시원하게 잘 지내는데요. 네. 이게 가끔 여름이 너무 덥고 힘들 때는 오히려 환기를 확 창문을 열고 노래를 들으면서 청소나 집안일을 싹 하고 나면
너무 개운하고 밖에 나가도 여름이 좀 덜 덥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름을 여름답게 창문 열고 보내는 반대식으로 그렇게 꿀팁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 창문 열고. 네. 아, 여름을 또 즐기는 방법도 또 어쩌면 그렇죠.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요. 집안일은 땀이 네. 나니까 네. 창문 아예 열어버리고 땀을 내면서 집안일을 하면은 기분이 확 좋아지는 것 같아요. 시원한 샤워를 또 시원하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같고, 저는 또 이렇게 물을 좀 많이 마시는 편이거든요. 네. 또 수분 섭취도 하나의 방법이고 하니까 여름 나는 방법 여러 가지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여름을 나겠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창문을 열고 그 여름을 만끽하는 것도 여름 네. 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즐겁게 말이죠. 네. 또 오늘 또 처방해 주신 이 두 곡의 노래, 또 우리 유미리 씨가 불렀던 젊음의 노트, 또 그리고 참 좋다. 이 노래도 같이 들으면서 여러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쉽지만 또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오늘도 좋은 음악으로 마음을 힐링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노래 처방전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소감이 어떠셨어요? 네, 오늘 또 열심히 적어왔어요. 네. 오늘도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네. 정말 좋았고요. 네. 제가 사랑하는 음악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건 큰 기쁨인데 이 코너에서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요즘처럼 이렇게 지치기 쉬운 시기에 네. 누군가한테 이렇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모두의 여름이 시원하고 따뜻하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힐링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노래 처방전 손지혜 님이 함께 해주셨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덥다고 해서요. 아우 더워 짜증내고 너무 덥다고 이게 날씨 핑계대기보다는 이렇게 방금 소개해 주신 이 노래 두 곡을 들으면서 힐링하는 시간, 또 우리 이렇게 좋은 아까 또 팁을 주셨잖아요. 냉수도 많이 마시고 또 창문도 열면서 이렇게 바깥에 그 따끈따끈한 햇살이지만은 또 여름을 만끽하면서 또 시원한 또 샤워도 하고 그러면 또 그것도 하나의 여름나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마음만은 늘 시원하게 이렇게 갖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건강하게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이 여름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서중도 전 문화원장님과 함께하는 명사주대석 함께합니다. 오늘도 영주를 위해 애쓰는 분을 만나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명사 초대석 오늘은 영주의 지도자 되시기도 하고 또 여러 분야에서 전국적인 활동도 하시고 또 이 지역을 위해서 많은 활약을 하시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담수회 회장으로 계시는 영주 지회장으로 계시는 이정태 지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참 어려운 시간 이렇게 자리하셨는데 우선 시민들한테 한 말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영주 시민 여러분들한테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여기 나올 인격도 안 되고 모든 게 부족한데 우리 원장님이 여기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깊이 감사드리고 우공이산의 정신으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담수에 대해서 앞으로 또 영주 지역이 어떻게 나가면 좋은가 저희의 보고 느낀 점을 부족하지만 말씀드려가지고 이것이 영주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활기 넘치는 영주시가 되었으면 더 이상 저는 바람이 없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어렵게 이렇게 이정태 회장님을 모신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지역에 오래 활동하셨고 또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다시피 한 이 회장님을 모시고 우리 지역이 약간은 지금 조금 침체되어 있으니까 고견을 들음으로 해가지고 어떤 할로 혹은 또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지금 회장님의 이력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지금 그 몸을 담고 계시는데 그 사단법인 담수회지요. 담수회 영주 지회장으로. 그 담수회라는 게 이게 그 유림 단체의 일종이죠. 뭐 우선 이거 담수회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원장님이 간양이 달성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옛날에 1968년도에 달성 서씨들 대구 예. 제실에서 예. 하나의 친선 모임으로 시작을 아, 해가지고 예. 그 달성 서씨들이 이 주관을 해가지고 예.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고 어려운 시대에 충가효 인이 예지 신을 예. 담는 유교 단체를 하나 만들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예. 1968년도에 대구에서 발족이 됐습니다. 네. 그 정신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군자지교 감여수. 네. 군자는 친구를 사귐에 있어가지고 담담하고 네. 물과 같이 맑아야 한다는 뜻이고 예. 소인지교 감양예라. 예. 소인의 사귐은 단술처럼 달고 예. 깊이가 없다. 그래서 이게 유림에서 이 군자지교 감여수 소인지교 감양예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 담수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예. 창립이 돼가지고 현재 전국 조직은 아니고 예. 영남에 아, 영남에, 예. 25개 지회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보통 이제 유림단체 그러면은 예. 유도회, 예. 담수회, 박약회를 치는데 예. 담수회는 박약회보다가 약 20년 전에 창설이 됐고 예. 박약회는 태계 선생의 서원인 도산서원에 박약제라 그런 데서 예. 이제 뭐 고인이 되셨는데 이용태 회장님. 예, 이용태 회장님이 우리나라 행정부에 전산망을 까는데 그렇죠. 일조하셨잖아요. 예. 이제 그분은 태계 선생님의 그 정신 예. 공경할 경자를 가지고 예. 박약회라 그런 게 창설돼 가지고 창설된 이후부터 그 고인이 되실 때까지 쭉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일생 동안 예. 참 유림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참 큰 기둥이 되신 예. 어른이고 큰 족적을 남겼죠. 예. 그런데 담수회는 회장 임기가 3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유일하게 뭐 다른 데도 저거를 뭐 해관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담수회는 그 달성 서씨 그분들이 처음에 돈을 내고 해가지고 대구에 지금 4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아, 있고 그랬습니까? 예. 영남 쪽에 회원이 지금 한 5천에서 6천 명 가까이 아, 됩니다. 아이고, 예. 그리고 회원 분포도를 보면은 유림 그러면은 박약회, 유도회, 한교, 그다음에 담수회를 치는데 예. 여기 회원분들은 한교에 정교를 역임하신 분도 계시고 예. 또 우리 영주 지역 같은 데 보면은 현재 유도회 회장님도 박약회 회장님이고 네, 네. 참 뭐 지역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예. 많은데 제가 제일 부족합니다. 뭐, 그건 계장님 말씀인 것 같고. 어쨌든 뭐, 우리가 지금 특히 우리 영주 지역은 사실 유림 지역이라고 해도 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유림이 그 영주의 어떤 그 정서에 기초가 되는 그런, 그 중에 이제 3대 유림 단체, 유도회, 박약회, 담수회, 그 중에 하나가 담수회인데, 이것이 이제 전국 조직망이라기보다는 이제 영남 지역에 25개 지역되어 있다. 예. 하기는 우리 유림이라는 게 물론 전라도라든가 경기도에서도 유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영남이 유림의 본산이면 없으니까 아마 유림에 25개 지어 있는 것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임기가 3년이면은, 취임하신 지 오래되십니까? 작년 제가 3월 달에 아, 그렇습니까? 예. 이 담수에 이제
연령 분포도를 보면은 네. 평균 70세가 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여기 지회장을 맡으면서 젊은 사람들을 음. 유입을 좀 해가지고 음. 지금 현재 한 90명 정도 되는데 네. 오늘 또 오전에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예. 젊은 층으로 연령대를 낮춰가지고 네. 지역에 추출돌이 되자 그런 거를 뭐 전부 다 그걸 하셨죠. 이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고려하다 그럴까 이런 데 네. 보니까 자꾸 연세 드는 분의 전유물처럼 네.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사실은 아직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유림이라는 그 도덕적인 네. 바탕 하에서 우리 사회가 사실 지탱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층이 사실은 많이 좀 흡수를 하고 또 보급을 하고 참여를 시키는 거는 참 잘하신 일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성이 경주이가인데 네. 요거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리 이제 경상북도를 음. 이끌고 계시는 네. 지사님이 참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예, 예.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계신데 우리 영주 시민들하고 경상북도 도민들이 빠른 쾌유를 비는 마음을 한번 드리면서 네. 도지사님이 다시 나오셔가지고 낙후된 북구 지역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웅도 경북을 네.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다시 빠른 쾌유를 네.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윤리라든가 도덕 뭐 이런 모든 인간으로서의 어떤 행동 기준이 다 유림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담수회를 비롯해서 유림 관계 단체들이 더욱더 좀 왕성한 활동을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어쨌든 회장님이 유림 쪽의 활동도 많이 하셨고 얘기를 조금 바꿔가지고 현재 지금 또 하시는 것 중에서 어쩌면 이게 이제 고령하니까 유림하고도 뭐 전혀 관계없지는 않는데 한국노동 및 고령화 연구위원으로 지금 계시죠. 예. 그러면서 또 한국농업법인 경북회장도 현재 지금 이거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지금 농사는 좀 서로 안 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가 얘들 자식시키고 공부시키면은 농사 안 짓고 좋은 데로 서울 지역으로 뭐 서울 근교 지역으로 가가지고 살게끔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농사가 살아나면은 여기서 문화 관광이 다 되면은 서울에 가가지고 살 필요가 없이 지방 소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사님도 뭐 의성 지역에 그다음에 상주에 스마트 밸리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같이 참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농업이 이제 가장 좋은 직업으로 바꾸는 작업을 그렇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 예.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회장님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아까는 담수 회장을 하시면서 영주라든가 안 그래 유림 쪽에 이 활동을 이게 쭉 하시는 동시에 전혀 그거하고는 조금 생소한 부분인 농업 부분에 이렇게 활동을 하신 거는 지금 오늘 참 이래 만나 뵙고 정하게 됐는데 예, 참 바람직한 일이고 우리나라가 어쨌든 정신적으로 지금 공업화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농업이라는 것이 농자지 천하대보이라고 어쨌든 우리 정서상으로는 참 농업이 우리 정서의 바탕을 깔고 있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인데 참 그걸 혁신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참 대전환하기 위해서 이제 부단한 노력을 하시고 참 대단하시다 생각이 듭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보니까 유림 현재는 현재 유림에 관철을 하시고 회장님은 당연하게 돌아가지만은 회장님이 한국 무궁화 대상 봉사 부분을 수상하셨죠. 그거하고 한국인 대상 요거는 얼마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국을 빛낸 인물 대상 이렇게 수상하셨는데 한국인 대상은
제가 이제 종교가 불교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신도 회장으로 있는 절에 스님하고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는데 정대종의 총무원장도 하고 하신 그 스님하고 스리랑카에 우연히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스리랑카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을 못 만나는데 스리랑카에 그 이제 정부 주요 요직에 있는 분들을 두고 만나가지고 그 이제 거기에 가니까 후진국 이래가지고 제가 갔을 당시에 그 나라 국민 소득이 한 2,000불에서 3,000불 사이에요. 농사 짓는 기법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돼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그 당시에 경상북도 도지사님이 김관용 지사님인데 그 이제 김관용 지사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그 나라로 전파하게 됐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 스님들이 승복이 입는 게 우리 풍기인견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제 풍기인견도 그쪽으로 교류를 해줬고 농업 기술을 많이 저걸 해가지고 제가 그 뒤에 몇 년 뒤에 스리랑카 홍보대사로 위촉이 돼가지고 그 농업부 장관들이 한번 여기 경북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이제 갔다 왔는 게 신문에 뭐 중앙지에 크게 보도가 되고 지방지에도 뭐 한 면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요. 그걸 보고 이제 뭐 시상단체에서 그래가지고 받을 자격도 안 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뭐 충분히 받은 남을 공적을 하셨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큰 상은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그 회장님이 참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니까 이런 큰 상을 뭐 받는 거 당연하고 좀 늦었지만 제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더 참 지역을 위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회장님은 참 영주의 그 지도자의 한 분이고, 뭐 지도자 중에서도 사실은 그 앞장선 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활약이 그 영주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영주 밖에서 활발히 한평생을 해오셨는데 나오셨으니까 영주 발전에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영주 발전 방향이랄까 여기에 대한 그 소신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인구를 가지고 어느 학자가 연구했는 거 보니까 자연 감소되는 인구 한 당 그 지역에서 1년 동안 소비하는 재화가 돈이 약 1,2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1,200만 원을 그거를 어떻게 누가 어디 받을 수도 없고 중앙정부에서도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소백산, 부석사, 소수서원, 강목단 이거를 영주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 영주시민들이 관광을 잘 짜면은 외국인 8명이 와가지고 하루 저녁을 자면은 1,200만 원이 영주에 떨어진답니다. 소비하고 가는 게. 그리고 내국인은 25명이 하루를 자고 가야 된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회장님 설명하신 대로 사실 영주가 발전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은, 어쨌든 하여간 그 효과적인 면에서 일단 그 영주가 갖고 있는 그 천혜의 자원을 이용한 그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저는 늘 좀 안타까운 것이 사실은 영주가 그 소백산을 우리가 그 감가하기 쉬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소백산을 만약에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지금 정원을 꾸는데 소백산을 꾸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백산. 그게 수조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안 되죠. 그런 게 아주 그 보물 같은 게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딱 있는데 그 이용이 조금 사실 이 관광 자원화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요사이는 사실은 이 배낭 관광, 알프스도 가보면은 구두 신고 알프스 구경을 한다 할 정도, 알프스 그 정상까지 그 기차가 올라간다든가 케이블카가 올라가는데 그 얼마 전에도 우리가 그 소백산에 그 케이블카를 놓으려고 한번 공론화 된 적이 있어서 하다가 환경단체하고 뭐 반대도 있었고 뭐 이래가지고 흐지부지 돼버렸는데
조금 그거는 영주시에서도 영주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그 편안관광, 그 사실 소락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냥 도마 등산보다는 차라리 케이블카가 그 보호하는데 더 순기능을 더 할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예, 조금 영주시도 이제는 그 소백산 개발을 관광 개발하는데 그 환경론자들의 그 너무 그분들에만 내어서 할 게 아니고 좀 이제는 좀 발상 전환을 해서 좀 과감하게 예, 추진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대학 강북단만 하더라도 좀 안타까운 것이 사실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최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무장 항일 단체로서 결성된 그 기념물이 사실 대한 강북단인데 그 뒤에 그 운영면에서 안동에 있는 그 독립 시설물에 자꾸 밀리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운영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안동도 물론 뭐 독립운동에 아주 그 성지는 틀림없습니다. 뭐 안동 예를 들어서 인천각이라든가 지금도 남아있죠.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발자취가 뚜렷하게 있는 데가 안동이지만 영주도 사실 그 못지않게 거리가 있는 데거든요. 근데 안동은 그래도 전국적으로 그래도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메카다, 운동가들의 메카다라고 할 정도인데 영주는 어찌된 것인지 이제 그만한 가치가 있는데도 이게 좀 잘못 사용한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안동은 앞서가지고 있는데 영주는 뒤처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서울에서 항우회를 하면은 네. 영주 사람들이 안동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안동 항우회로 간다 이거야.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영주가 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이 예양심이 좀 부족하고 협동하고 단결하면은 그렇죠. 참 하는 그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사실 그 부석사가 아까도 뭐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부석사만 하더라도 물론 그게 천연고찰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부석사가 그 하엄 사상을 제일 먼저 이제 설법한 요새로 말하면 도입한 그런 곳이 이제 그 유명한 그 부석사인데 사실 하엄 사상이라는 거는 지금도 그 불교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기본 사상이거든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불국사 보통 이제 불국사 해인사 뭐 이러지만 그 불국사 같은 거의 정식 명칭은 하엄 불국사거든요. 정식 명칭. 그만큼 이제 하엄 사상이 불교의 아주 중요하고도 기본이 되는 그 유명한 사상의 최초 발상지가 부석사인데 그걸 관광자원화를 지금 못하다 보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엄청난 그 관광자원화 참 저도 오늘 조금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안타까운데 우리나라에서 인삼 생산이 되는 데가 그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강화 뭐 인삼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예. 인삼사가 예. 생강이 근래에 영주에서 생산이 굉장히 많이 아, 되는 그렇습니까?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또 인견은 그렇죠. 뭐 예.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인삼 음식 몇십 년 동안 발전되어 가지고 나왔는 게 뭐냐면은 지읍 짜고 거기에 뭐 이래가지고 액으로 해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인삼에 뭐 또 조청 이래 설탕에 재가지고 먹는데 그런 쪽 보다가 이거를 가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독일에 가니까 인삼 한 채 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니까 2천만 원짜리 가공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2차 가공을 해서 2차 부가가치를 그렇게 높이는데 여기는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인삼 재배하는 경작자들이나 영주시에서 뭐 그 연구하고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걸 연구한다 그러면은 이걸 과제를 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소득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 인삼 사과도 그렇게 되고 이제 생강은 아직까지 뭐 차 말려가지고 나오는 거가 여기인데 이거를 약재로 가공하는 방법. 이런 거는 어디 뭐 법에 저촉되거나 저런 게 하나도 없는데
얼마든지 소득을 높여가지고 그럼요. 잘 살고 있는데 예. 그게 원장님 굉장히 예.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아마 뭐, 이제, 내년 되면 또 우리 시장님도 또 새로운 분을 모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영주가 그런 걸 충분히 좀 이래 잘 하면은 지금보다는 월등한 이 어떤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발전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려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그런 모든 자원이 있고 뭘 있고 발전 방안이 쓰고 계획이 만들어지고 하더라도 결국 그걸 실천에 옮기고 하는 건 지도자란 말이에요. 지도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혹시 뭐 평소에 지도자는 이런 자세에 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지도자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든지, 그 지도자가 갖춰야 할 그 품격이랄까, 자세랄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선친이 저한테 늘 하셨던 얘기가 동네 옛날에는 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구장을 구장. 해. 예. 구장하고 문중에 회장은 하지 말아라. 아무리 잘해도 반대 원망을 쪽에 듣는다. 원망을 듣는다. 예. 그런데 저는 뭐 지도자라 걷고 없고 영주 시민들이 열정을 가지고 예. 이끄는 시장이라 그러는 사람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이 돼야 돼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같이 동참하는 분들은 예. 일단 뭐 하나를 하면 토론을 해야 돼요. 시장이 이게 판단해가지고 이게 옳다. 또 시민들이 이거 판단해가지고 옳다 그러는 것보다가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어른들이 네 학교가 가서 몇 등 했노 이래 묻잖아요. 몇 등 했는 것보다는 이제는 뭘 배웠느냐, 그렇죠. 예.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틀린 점을 토론했느냐, 예. 그 의견을 모아가지고 자주 저걸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거. 그리고 모 지방자치단체에 가니까 그 이제 뭐 시장이나 군수가 군에 입대하는 사람을 같이 불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저녁을 같이 먹는다고 해요. 입대를 앞둔 사람을. 입대를 앞둔 사람을. 네. 그럼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 자네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군대 갔다 오면 또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가장 정확한 그 미래 발전상을 그렇죠. 알 수가 있더라. 그래서 소통도 하고 수렴을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데. 예, 바람직한 자세. 그리고 우리 이제 가족 제도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이 불효하는 게 상강은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고 예. 오륜을 예. 다 수입하고 싶다는 거야. 예, 예. 그 부자 유친, 군신 유의, 부비우 유별, 장유 유서, 부무 유신 우리 이거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요. 예. 이거를 영주에서 새롭게 실천하면은 영주는 제가 볼 때는 희망이 있고 또 지도자가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 수일 내라고 하면 안 되고 수년 내에 빠른 시간 영주가 내에.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다른 시군을 이끌 수 있다는 거. 예. 그 영주는 다른 데보다 모든 게 조건이 다 좋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예, 예. 예천 가면은 그 주막 하나 가지고 관광 주막 예, 예. 그거 가지고 그 몇백억을 정부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관광객이 주말 되면 얼마나 옵니까? 그렇죠. 예, 예. 아이고, 저 회장님 참 이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뭐 나머지 말씀은 또 다음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시민들한테 그 인사말 좀 하고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참 시민 여러분,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우리 영주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영주가 경상북도에 어떤 데는 영주시를 건강하게 만들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저 오늘 정말 참 잘 모셨다 하는 게 한마디로 이제 끝나는 마당에서 제 소회입니다. 우리 오늘 이정태 다음수회 회장님을 모셔가지고 유림에 관한 것, 또 지역에 관한 현안, 또 지역의 발전 방안, 또 우리 지역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 그 경륜에서 나오는 깊이 있는 고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좀 시간이 아쉽고
나머지는 또 다음 기회에 또 들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여간 고생하셨고,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고,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만은 늘 시원하게 그리고 가볍게 그리고 건강하게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깐이나마 영주가 좋아 들으면서 나를 위한 쉼표 챙기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주가 좋아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성책임 김민우, 기획연출 노봉선, 작가 김보경, 촬영 편집 강대진, 진행의 박수영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주가 좋아. 영주 FM 우리 지금 당장 만나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날 바로 89.1